물리학 원 반데르발스 식의 특징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배운 반데르발스 식을 옆에 적어 놨는데요. 이상기체의 식에서 실제 기체의 상태를, 특징을 조금 확인하기 위해 그 특징을 적용시켜서 식을 개량한 것인데요. 인력으로 인해 전체 압력이 줄어들고 반발력으로 인해 부피도 줄어드는 걸 반영시켜서 식을 개량한 거였죠. 원래 사실 실제 기체의 조금 더 정확한 평가를 하기 위해선 비리얼 상태식을 이용해야 되나, 이제 비리얼 상태식의 개수들이 너무 복잡하고 어렵기 때문에, 구하기 어렵기 때문에 조금 더 범용성이 있고 이용하기 쉬운 반데르발스식을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이 반데르발스식도 보면 위에 n이 분자 분모, 그리고 뒤에 다른 옆에 있는 한까지 n이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식을 평가하기가 복잡한 경향이 있어 이 n을 그냥 깔끔하게 하기 위해 n 제곱으로 식을 나누어 줍니다. 그렇게 되면 밑에 있는 식이 나오게 되는데, 이 밑에 있는 식을 보면 V가 n으로 나누어져서 몰 부피가 된 걸 볼 수 있죠. 앞에 있는 항에서 n만 나눠주고 뒤에서는 n제곱을 나눠준 겁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이 식으로 한번 특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식에 따르면 높은 온도와 큰 부피에서 완전 기체와 비슷한 성질을 띈다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게, 보시면 높은 T에서 일단 확인해 보면 RT가 굉장히 커지죠. 그렇기 때문에 앞에 있는 항이 뒤의 항보다 매우 커지게 되어 뒤의 항을 무시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큰 몰 부피에서는 이게 엄청 커지기 때문에 뒤에 있는 B항을 무시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남는 게 이런 식의 형태가 남게 되죠. 근데 이 식은 이상기체의 식과 똑같기 때문에, 유사하기 때문에 우리는 높은 온도와 큰 몰 부피에서는 완전 기체와 비슷한 성질을 띠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 기체가. 그리고 이 식을 우리가 저번에 배운 PV 그래프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는 PV 그래프가 있었는데, 다시 그리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되는 PV 그래프가 있었는데, 이 식을 반데르발스 식을 이용해서 그려봤더니 그래프가 위에서는 이 임계 온도죠. 임계 온도 위에서는 뭐 잘 나타났습니다, 식이. 그런데 이 임계 온도 아래에서 봤더니 애가, 이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겁니다. 이게 실제 우리가 알았던 비리알식이나 이런 식들과는 매우 다르게 나오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 이 오차가 발생한다 해서 이 식을 안에 있는, 옆에다 크게 그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온 그래프를 안에 있는 부분을 지우고, 여기를 지우고, 액체와 기체가 공존하는 부분을 지우고 이것을 일자로 이어버립니다. 그냥 이렇게 이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돼 있는 걸, 이걸 지운 다음에 이 안에 있는 액체와 기체가 공존하는 그래프가 unrealistic하다, 그러니까 일어날 수 없는 거다 해서 지워버리고 그냥 일자로 이어버리는 걸 맥스웰 작동법이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그냥 평가해 버리는 거고, 이게 왜 있을 수 없는 일이냐 하면은, 이렇게 돼버리면 이 구간에서 압력이 증가하는데, 이 부분을 보시면 압력이 증가하는데 부피도 증가하는 걸 볼 수 있어요. 보통 기체는 압력이 증가하면 부피도 압력이 증가했기 때문에 부피가 줄어들어야 되는데, 여기 이 구간에서는 압력이 늘어나는데 부피도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unrealistic하다, 실제로 있을 수 없다 라는 거고, 그래서 이 식의 허점,
생기는 거죠. 그래서 맥스웰 작도법으로 그냥 일자로 이어버린다 라는 걸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액체와 기체가 공존 가능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이 인력과 반발력이 균형이 이룰 때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뒤에 있는 항에서 앞에 항과 뒤에 항이 적절하게 비슷한 크기를 가질 때 액체와 기체가 공존하며, 이때 반데르발스 고리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이걸 반데르발스 고리라고 합니다. 이 실제로 일어날 수 없는 이 부분을 반데르발스 고리라고 하고, 이 부분에서 이제 액체와 기체가 공존 가능한 구역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반데르발스 식에서 임계상수 있지 않았습니까? 임계상수, critical temperature, critical pressure, critical vapor 해서 이쪽 부분에서 나타난 거였죠. 온도는 등온선을 그려서 이렇게 되는 TC. 그래서 이 부분에서 나타나는 건데, 이 임계상수들은 반데르발스 계수 A, B와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등온선의 변곡점을 이용한 건데요. 보시면 이 반데르발스 고리가 나타난다고 했는데, 이 반데르발스 고리를 보면, 그래서 이어서 설명하면, 이 반데르발스 식에서 보면 이 반데르발스 고리의 극소점과 극대점 두 개가 나타나게 되는데, 이 임계 크리티컬 포인트에서는 변곡점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변곡점을 가지려면 1차 도함수와 2차 도함수가 모두 0일 때 이 변곡점이 나타나게 되기 때문에, 이 위에 있는 반데르발스 식을 한 번 미분한 식과 두 번 미분한 식을 풉니다. 0으로 해서. 그래야지 변곡점을 갖게 되니까. 풀어버리면 이 크리티컬 포인트에 있는 임계 상수들에 관한 이 값들을 반데르발스 계수 A와 B로 표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VC는 3B, PC는 27B분의 A, TC는 27BR분의 8A가 되어 임계 상수들과 반데르발스 식의 개수를 통해서 나타낼 수 있게 되는 거고, 그래서 문제에서는 보통 이제 크리티컬 포인트들의 값을 주고 이걸로 A와 B를 풀고, 이걸 이용해서 반데르발스 식의 완전체를 가지고 문제를 푸는 뭐 그런 식의 문제가 나오고요. 일단 그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임계 압축 인자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면 임계 압축 인자는 임계 크리티컬 포인트에서의 압축 인자라는 걸 뜻하는데, PC, VC분의, 원래는 PV는 ZRT로 표현했는데, 임계점, 임계 상태에 있는 값들을 대입하면 이렇게 되겠죠. 그렇다면 ZC는 이런 식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TC, PC, VC를 이 반데르발스 개수를 통해 표현할 수 있으므로 위에 있는 이 세 가지를 대입하여 값을 내었더니 ZC, 임계 상태의 압축 인자인 ZC가 8분의 3인 값으로 나온다는 겁니다. 실제로는 8분의 3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거의 유사하고, 뭐 이 정도면 이 값을 가지고 쓸 수 있겠다 라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